안녕하십니까. 이론 5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의 마지막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하고 보증금 임대차 종료 세 가지 봤죠.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법률관계와 적법양도, 적법전대의 법률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법률관계가 거의 똑같으니까 가불병원을 머리에서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달라 그랬고, 적법전대에서는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 네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의 기능,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의 의미, 보증금의 충당은 언제 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서는 해지한 종료라고 해서 해지 통보한 종료와 즉시 해지 두 가지만 좀 구별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임대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 5가지를 할 건데요. 이 5개에서 6문제가 나오고 6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내용도 많고 양도 어렵기 때문에 민사특별법 5개를 몽땅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시간에 기본이 되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암기해야 되는 걸 체크해 드릴 건데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풀이 가서 자주 나오는 지문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자주 나오는 걸 정리하면 2문제 내지 3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민사특별법을 따로 공부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민법상 임대차 특별법인데 왜 특별하냐? 대표적으로 3가지.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민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621조 21조 임차권 등기하고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 요것만 대항력이 인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대항력을 인정해서 주택의 신소유자나 상가 건물의 신소유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갱신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민법 가지고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또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회수에 관련된 몇 가지 장치들을 둡니다. 이렇게 요 3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건물 임대차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위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찌질이 조문들이 몇 개 있어요. 민법에는 없었던, 또는 민법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민법에 아예 규정이 없거나 민법 규정과 조금 다른 몇 가지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정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뭐가 다른가 정도만 주목하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쉽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이 뭘까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목적물이 건물이고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구나. 주거용. 민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3가지. 대항력 부여, 존속기한 및 갱신보장, 보증금 회수보장 3가지죠. 자,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물적 적용 범위, 객체가 뭐냐?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니까 전체가 주거용이고 그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용이 되겠죠. 반대로 전체가 비주거용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이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고요. 언제를 기준하느냐? 계약 당시를 기준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 당시 실지 용도를 기준한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실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 이게 뭐예요? 임대차잖아요. 이때도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당사자들이 전세금이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증금이 되겠죠. 4번 주택 임차인이 민법 621조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거절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해줬네? 그러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요 임차권 등기가 뒤에서 보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반면에 여간 숙박계약 같은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의 대지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택의 대지에 주임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그 대지가 경매되었을 때 그 대지 경매 대가로부터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에 의하면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주택 임차인은 그 대지 경매 대가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 적용 범위는 임차인이 누구냐인데요, 당연히 자연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만이죠. 그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국민인데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죠.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해서 재임대를 한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공사가 대항력을 하게 됩니다. 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빌려서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 이 기억하고 니은은요 임대 전대 구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전차인에 해당이 되는 입주자 또는 직원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 해당되는 공사나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하게 됩니다. 직원이나 입주자가 대항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나 직원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그 공사나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락 3번은요. 임대는 꼭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주택 명의 신탁자가 있습니다. 주택 명의 신탁자가 누구냐? 이건 나중에 뒤에서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볼 겁니다. 어쨌든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굴까? 대표적으로 주택의 명의 신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래 채권을 갖고 있어서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서 그걸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우선 변제받고 싶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이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인데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할 생각은 없고 내가 가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마치 소액 임차인이 돼서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
이때는 보호받지 못하겠죠, 당연히. 4번. 5번도 마찬가지죠. 채권자가 기준 채권을 우선 면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서 계약을 했을 뿐 실제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경우 4번, 5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임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면제권 따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적용 범위 봤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보호장치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별거 아니죠. 갑소유 주택을 임차하던 을 설령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주임법이나 상위법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대항력이다. 그게 대항력이다. 반가로 1번 당연한 거고 반가로 2번 주택 양도시 양수인의 임대인지 승계. 동그라미 1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임차인이 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게 원하지 않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다라는 거. 1번 첫 번째 문장 및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문장 및 동그라미 2번 이 원칙이에요.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요거다. 예외야.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3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닌데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럼 이런 구조예요. 을의 채권자가 있어. 병의 입장에서 을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면 주택 양수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죠. 즉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4번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 신탁자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신탁자가 됐든 수탁자가 됐든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겠죠. 4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5번 됐고요. 6번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경매가 됐다. 임차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자신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죠. 반면에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다음날 생겨요. 0시에. 그럼 이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었을 때 주택이 임차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결국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7번, 8번 비교해서 기억하시고 9번도 마찬가지죠. 주택에 대한 계약 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 시까지 존재했다.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 저당권을 소멸하니까 즉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후라면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8번, 9번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10번은 됐고요. 10번은 뭐 별거 아니죠. 저당권, 자,
대항력, 저당권, 그 다음에 보증금 증액. 당연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증액 부분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주소지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전입신고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전입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우리 자치센터 가면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이때 공무원이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도 있죠. 신청서가 전입신고서가 잘못 기재되면 반려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잘못 썼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전입신고서는 효력이 생기느냐? 행정관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다.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뭐예요? 점유하는 거죠. 그죠? 이때 점유는요. 임차인이 직접 점유 당연한 거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함으로써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겨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간접 점유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1번,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도 존속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은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이 원칙이라는 거. 전출 또는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은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만 그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고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소지가 다른 데 있고 와이프나 자녀만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서 이것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그리고 그 전입신고할 때 주소지는요. 당연히 공구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3번이에요.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느냐? 3번의 기억.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집원만 제대로 기재하면 되고요. 다세대는 연립과 같은 집합 건물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4번 말씀드렸고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인도와 주민등록한 다음날 0시가 원칙이 돼 몇 가지 예외적인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2번. 1번. 주택 소유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임차를 해버려. 갑은 주택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어. 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에 갑은 대항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1번.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2번. 병의 아파트를 을이 빌린 상태에서 갑에게 전대를 했는데 을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경우. 자, 그래서 을갑의 관계를 보세요. 을갑은 임차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뀐 갑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문제가 생겨요.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차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을에게 갑영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즉시 갑이 대항력이 생긴다. 5번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경매가 됐어. 그럼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죠.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런데 이 경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이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새로 대항력이 생긴다. 언제 생기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자,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결국 기존 임차인이었던 을은 병이 경락대금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대차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호장치 대항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보증금 회수인데요. 일단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고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권원이란 경매법원에 정당하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을 말합니다. 아무나 경매 신청한다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가지고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강제 경매야.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개시라고 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시이행관계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 즉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상실되니까 경매해봐야 의미가 없죠.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요거죠. 반가로 1번.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 개시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선변제권이에요. 단 우선변제권 인정되려면 인도 및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그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와의 선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도 증명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인도하겠다는 증명. 어쨌든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겠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으로서의 대항요건은 당연히 존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경매돼요. 근데 이 임차인이 최선순위야.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없으면 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그게 싫으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만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니까 임대차가 해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법원의 배당 요구는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법원에. 당연하죠. 임대차가 종료돼야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그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을 요구하면 된다. 그게 2번, 3번의 내용이 됩니다. 2번, 3번의 내용.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 2, 3번까지. 4번 몰라도 되고요. 5번 몰라도 됩니다. 6번,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변대지 아니한 최선순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임차권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법원의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이죠. 6번에 기억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번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됐다. 그걸 양수한 사람, 임차권은 양수 안 했죠. 당연히 우선 면제 행사 못하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근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게 금융기관이라면 법에서 우선 변제권도 넘겨받은 걸로 봅니다. 이때의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대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3가지 기억합니다.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5번은 위에 거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거고, 밑에 거는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어요. 임차권 양수인은요 우선 변제권도 넘겨받았기 때문에 직접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신 행사하면 됩니다. 임차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도 승계받았으니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권과의 관계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볼 것이고요. 정보 제공도 몰라도 됩니다. 정보 제시 의무도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증금 일정액의 뭐, 자, 앞에 거는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고요. 요거는 8조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자, 아무한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다도 안 돼.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언제까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꼭 암기해 두세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거 개정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암기하지 마시고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누구며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는가? 단계가 4단계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그리고 수도권하고 동급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보증금이 각각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하에 요거 이하. 그 중에 여기까지. 그 중에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올해 또 개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굳이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 직전에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계가 4단계. 서, 수, 광, 그. 수, 세. 세종특별자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우선 최우선 변제 받는 요 금액이
주택 경매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나머지 사람들도 뭐 떡고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아니다. 요거 최소 받는 일정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소액임차는 2인 이상이야. 그 사람들이 최소 받는 금액의 합도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4번. 임차인이 2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정공동생활하네. 쉽게 말하면 보증금 쪼개가지고 계약서를 2개 쓴 거야. 이럴 때는 둘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판례 1번.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되고. 2번. 점포 및 사무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바뀌고 나서 임대차에서 계약 당시 주거용이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되겠지. 반면에 3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걸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환가 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좀 독특한 판례죠. 한 번에 세 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관련된 기본적인 주임법 내용과 기본이 되는 판례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명령, 존속기간, 갱신 이런 것들은 조문 위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모법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